안녕하세요. 글씨 쓰는 김나 작가입니다. 캘리그라피를 하는 도구들 정말 많죠? 가장 많이 쓰는 붓펜부터 사실 요즘은 붓펜보다 다른 펜들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붓펜도 있고 다양한 펜들, 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디지털 기기, 붓으로 쓰는 붓캘리도 있고요. 캘리를 독학하신다면 보통은 펜이나 붓펜으로 많이 하실 텐데 연습하시다 보면 다른 도구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도구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 붓펜, 펜, 아이패드 이렇게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붓은 장점 전에 단점이 먼저 보이죠. 서예를 전공하신 작가님들을 제외하고는 붓으로 처음에 캘리를 시작하겠다 하시면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저도 붓으로 캘리를 먼저 시작했는데 다행히 저는 붓을 쓰는 즐거움에 먼저 빠져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붓이 쓰기도 좀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다 쓴 후에 씻고 정리하는 과정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붓은 손이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붓은 가장 캘리그라피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캘리그라피로 쓸 수 있으려면 일단 필압을 기본으로 쓸 수 있는 도구여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캘리는 정형화된 글씨가 아니에요. 타이틀이나 제품 또는 글귀의 이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글씨에 변형을 주면서 그 이미지에 맞는 글씨를 써야 하는 게 캘리입니다. 그러려면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필압이 들어간 펜을 써야 이런 변주를 주기가 쉽겠죠. 붓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분모가 가닥가닥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획 한 획에 분모에 있는 모든 모듈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필압 조절이 자유로운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굵고 힘있는 획을 표현하기가 좋고 붓만의 특징인 갈필, 먹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화산재 그었을 때 그 거친 분모의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오는 갈필을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은 아니죠. 요즘은 뒤에 나올 강력한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리얼한 갈필처럼 붓만이 표현할 수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쓴다면 보통 사극 타이틀처럼 힘있는 제목이나 전통성을 강조하는 문구,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서 쓰는 힘있는 서체들, 또 제품에도 꽤 많이 쓰입니다. 주로 전통적인 스타일을 추구할 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붓을 쓸 때는 일반 펜과는 필법이 다르기 때문에 캘리를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붓의 필법은 맞춰서 써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에 맞는 글씨체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모든 도구가 마찬가지지만 그 도구의 특징에 따라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글씨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구마다 잘 나오는 글씨체가 조금씩 다른 편입니다.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운용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도구에 따라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똑같이 쓸 수도 있어야겠죠. 제 글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쓰던 제 글씨체를 똑같이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구마다 잘 나오는 글씨체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붓은 어떻게 보면 올드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붓캘리긴 하지만 서예체와 비슷하게 가는 느낌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전통적이고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세련되게 표현하는 글씨가 개인적으로는 멋진 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고나 타이틀을 쓰는 것에 좀 관심이 있다, 힘있는 글씨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싶다 하시면 붓을 배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붓펜입니다. 붓펜은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다룬 도구죠. 그만큼 대중적이고 캘리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펜이기도 해요. 붓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거형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요즘 볼 때는 붓펜이 예전만큼의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캘리 시작하실 땐 붓펜은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붓펜은 붓보다 다가가기가 조금 쉽거든요. 붓을 씻거나 모포를 깔아야 하거나 먹물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종이와 붓펜만 있으면 되니까 간편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엽서와 펜만 있으면 쓸 수가 있죠. 간단해요. 그런데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써보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붓펜도 필압 조절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캘리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형상화하기가 참 좋습니다. 엽서에 쓰기도 좋고 수채 배경이랑도 잘 어울려서 나는 그런 종류의 수채 엽서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붓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붓펜은 엽서를 쓰는 행사나 출강, 특히 출강 나가시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독학을 해도 조금 어려운 편인 게 붓펜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것도 붓펜 위주로 올려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필압이 있는 펜들은 다른 펜들보다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붓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붓펜으로 쓰시면 글씨 연습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도움이 된다는 건 붓펜이 아닌 필압이 적은 다른 펜들로 써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펜인데요. 펜은 마카펜도 있고 제노브 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누려다가 그냥 펜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펜도 필압이 있는 펜이 있고 없는 펜이 있는데요.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어도 그 차이가 붓펜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또 요즘은 제노는 다 잘라서 쓰시잖아요. 저도 지그펜 스타일을 좋아해서 잘라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더 필압이 없어지고 거의 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펜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펜의 장점, 접근성이 쉬워요. 또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압은 없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굵고 힘있는 그런 글씨를 쓰기는 어렵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펜글씨는 캘리보다는 손글씨 형태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서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압이 없기 때문에 변형보다는 가독성 위주의 단정한 글씨체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나는 그런 손글씨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펜켈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글씨를 많이 쓰게 돼서 저도 손글씨 형태에 가깝다고 얘기는 하지만 반대로 펜글씨에 다양한 변형을 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멋진 캘리그라피가 될 수 있어요. 펜켈리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라던가 카드 제작 의뢰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드는 지금 이렇게 쓰는 문구들을 한두 장이 아니고 최소 몇십 장부터 몇백 장 이렇게 쓰는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합니다. 행사는 나가서 같은 문구나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문구를 펜으로 이제 써드리는 거고요. 이건 붓펜 행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면 펜켈리 도전을 해보셔도 좋고요. 펜으로 한다면 닦구, 필사 빠질 수 없죠. 닦구 필사 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펜켈리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이패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이패드는 디지털 기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가질 수 없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브러쉬가 많아요. 이 브러쉬는 다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펜들 중에서 내가 쓰기에 적합한 펜, 브러쉬가 있겠죠. 도구에 따라서 글씨체가 달라지듯이 브러쉬에 따라서도 글씨체가 다른데요. 어떤 브러쉬는 필압이 있고 어떤 브러쉬는 필압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펜들의 단점들이 여기서 다 커버가 됩니다. 필압이 없는 펜으로는 손글씨를 쓰고요. 필압이 있는 펜으로는 힘있는 타이틀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아날로그 도구로 쓰면 나중에 인쇄를 하거나 파일을 넘겨야 할 때 일단 사진을 찍고 그걸 포토샵으로 넘기는 1차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이패드는 바로 저장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시간은 돈이잖아요. 또 내가 글씨를 잘 못 써도요. 브러쉬 자체에 보정 기능이 있어서요. 엔간하면 글씨 예쁘게 써줍니다. 글씨가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위에 썼다 그러면 그 글씨만 잘라서 크기나 위치 변경 가능하고요. 잘못 썼다고 하면 뒤로 가기 해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한 번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는 뒤로 가기 해서 잘못 쓴 부분만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 도구를 쓰다가 아이패드로 넘어오면 굉장히 신세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패드가 이런 장점들만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들이 있겠죠. 일단 글씨가 너무 디지털스럽다. 왜 AI 그림이나 요즘 AI 캐릭터들 있잖아요. 보면은 알잖아요. 아, 이거 AI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에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요. 붓글씨 같은 경우는 붓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갈필처럼. 물론 거의 비슷하게 구현한 붓 브러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가능합니다. 요즘 붓 브러쉬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쓰면 갈필도 아주 리얼하게 붓처럼 보이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표현은 실제로 쓴 붓이 최고겠죠. 또 아이패드로만 연습을 하면요, 나중에 펜이나 다른 붓펜들로 쓸 때 글씨를 잘 못 쓰게 돼요. 아이패드에서는 굉장히 잘 썼는데 아날로그 도구로 쓸 때는 굉장히 아예 다른 글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디지털 기기에 많이 의존된 상황이라서 일반 붓펜이나 펜으로 잘 쓰기가 좀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캘리그라퍼를 목표로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거라면, 근데 아이패드로 캘리를 시작했다 하면 반드시 아날로그 펜으로도 연습을 같이 하셔야지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 그냥 취미로 예쁜 글씨 쓰고 싶어서 그냥 아이패드 캘리그라피 배우는 거야 하시면 뭐 아날로그 펜으로까지 연습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아이패드로 쓴 글씨는 일반 펜으로라도 한 번 더 써보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뒤로 가기, 뭐 수정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도 그 말씀은 듣지 않으시죠. 왜냐면 너무 편하거든요. 저조차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걸 아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거에 한번 뒤로 가기를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뒤로 가기만 하면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는 좀 의도적으로 자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쓰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써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림도 아이패드로 요즘 일러스트 많이 하시지만 아이패드 말고 나는 일반 손그림을 선호한다 라는 작가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펜이나 붓펜으로 쓰는 게 더 맞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패드가 아예 안 맞아서 아이패드를 안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를 아주 선호합니다. 일단 편리하니까요. 작업하기도 수월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붓도 선호를 해요. 왜냐면 제가 붓으로 처음 캘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붓을 쓸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걸 첫 시간에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 그 편안함, 그 힐링됨, 그거 하나가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오게 한 힘이기 때문에 저는 붓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붓은 좀 방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각자 다 상황이 다르실 텐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캘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펜으로 쓸 때 제일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지 또 잘 쓸 수 있는지 글씨가 잘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캘리그라퍼를 목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분야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캘리 도구를 선택하셔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도구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다 쓰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 분야에 꽂혀서 아니면 도구 하나에 꽂혀서 난 그것만 파겠다 하시면 그것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참고해서 도구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김나 작가였습니다.